여름이라는 계절이 참 스타일링을 제한적으로 만드는 것 같기는 해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지난 편에서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통해서 여름에 조금 더 이제 뭐 치트키적으로 나의 스타일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을 소개를 했다면, 오늘 제가 생각하는 여름 가장 진짜 거의 뭐랄까,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최고의 치트 아이템은 역시나 셔츠입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이제 셔츠가 최고의 치트키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지난 영상을 보고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구매하셨던 분들이 갸우뚱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뭐 솔직하게 말하면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한 게 맞고, 다만 제가 이제 최고의 치트 아이템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제한된 예산 안에서 내가 뭐 여름에 입을 상의류들을 쭉 나열해 놓은 상태에서 단 하나만 내가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1순위는 무조건 셔츠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순위가 아마 스트라이프 티셔츠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엄청 심플합니다. 이유는 역시나 셔츠라는 어떤 그런 디자인 자체가 주는 인상 때문인데요. 셔츠라는 디자인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 나름대로 꾸며 입은 듯한, 좀 드레시하게도 입을 수 있는 뭐 활용도 자체가 되게 좀 폭넓은 남성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셔츠도 결국에는 단 한 벌의 상의류인데, 이 상의류 단 한 벌로도 그거를 딱 입었을 때 주는 인상이 일반적인 티셔츠들보다는 조금 더 갖춰 입었다, 꾸몄다, 혹은 조금 더 뭐 신경 썼다, 이런 느낌이 나는 게 또 셔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셔츠가 너무 이렇게 좀 약간 너무 딱딱해 보이지 않을까? 혹은 조금 더 너무 차려입은 듯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요즘 나오는 셔츠들 안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일단은 여름에 셔츠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꿀팁은 바로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가장 중요합니다. 셔츠의 사이즈가 좀 넉넉했을 때 줄 수 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품으로 입었을 때는 그 실루엣이 주는 특유의 아이코닉한 느낌으로, 그리고 아우터처럼 입었을 때도 그 차르륵 거리는 그 느낌으로, 물론 이제 여기에서 가을용 아우터들도 좀 사이즈가 넉넉하고 릴렉스한 걸 즐기신다고 하시면은 금상첨화가 되겠죠. 특히나 여름에 슬리퍼나 쪼리 같은 혹은 샌들 같은 걸 맨발로 신을 때 너무 경쾌해 보이는 느낌을 셔츠를 입고 턱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머리를 했습니다. 머리를 했는데 이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어요. 걔가 그 애프터스쿨 출신 그 나나라고 하시는 이제 그 연예인 있잖아요. 연기자도 하시고, 이제 그분 유튜브를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그걸 보다가 그분 머리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 저렇게 좀 약간 히피스럽게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 사진 들고 찾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잘랐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덥다 보니까 뭐 이렇게 더 짧게 자를까도 생각했지만, 제가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였습니다. 어쨌든 머리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여름 치트키 셔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그런 친구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로 비헤이비어의 이제 랩 오피서 뭐 버튼 다운 셔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셔츠의 진짜 매력적인 거는 정말 유니크한 스타일이라는 거, 그리고 셔츠라는 형태가 주는 그래도 조금 무난하고 깔끔한 느낌이 같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마음에 들었던 점은요, 바로 이 버튼 다운 스타일입니다. 이 버튼 다운이 안쪽으로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셔츠에 버튼 다운이 무조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버튼 다운 있으면 그냥 풀어서 입어도 되지만 버튼을 잠궈서 조금 더 격식 있게 입을 수도 있고, 버튼이 너무 약간 펄럭거리는 느낌도 없고, 그래서 버튼 다운 셔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기존의 클래식한 버튼 다운은 이제 바깥쪽에 이제 버튼이 노출되면서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아예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친구는 안쪽으로 이렇게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다운이 주는 디자인적인 호불호는 많이 덜어내고, 버튼 다운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어떤 장점만 가지고 간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능적인 장점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을 때 약간 그 버튼 다운 셔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살짝만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버튼 다운 셔츠는 아주 예전에 승마할 때 이 셔츠가, 이게 원래 셔츠가 또 스포츠 할 때도 입었던 옷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옛날 스포츠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나 뭐 야구나 농구 이런 게 아니라 뭐 승마라던가 헌팅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그 취미 활동을 즐기실 수 있는, 레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 좀 부유한 사람들, 귀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셔츠를 또 입고 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운동을 할 때, 특히나 승마 같은 걸 할 때, 폴로 경기라던가 이런 걸 할 때 이 셔츠의 카라가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너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고정하는 방식으로 영국에서 버튼 다운이라고 하는 방식들을 처음으로 좀 디자인으로 뭐 승화시켰다라는 표현보다는 처음으로 그렇게 했다가, 뭐 그게 사실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버튼 다운 옥스포드 셔츠, 옥스포드 원단으로 되어 있는 그 버튼 다운 셔츠가 워낙 아이코닉해지면서 조금 더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데, 포멀한 느낌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긴 하는데, 원래는 스포츠웨어였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기능적이 필요했다는 거.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대사회에선 그런 거는 좀 뭐 굳이 알고 있으면 재미있는 상식이고 몰라도 상관없는 건데, 어쨌든 기능적으로 이렇게 카라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좋아하는 그런 디테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사실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로 이 단추 배열이 딱 이렇게 넣어 입었을 때는 딱 이렇게 깔끔하게 좀 떨어지고 끝나는데, 이게 지금 제가 한번 빼서 입어 볼게요. 빼서 입으면 여기 앞쪽이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들어가죠. 요건 또 되게 유러피안적인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유러피안 셔츠들 중에서 이렇게 넣어 입었을 때 좀 이렇게 움직임에 좀 더 자유를 주고, 옷이 좀 빠지지 않고 여기가 벌어져 가지고 사람이 이제 살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약간 좀 더 포개지게 이렇게 동그랗게 말았던 어떤 디테일이 좀 같이 들어가 있고, 포켓 모양은 조금 더 미국스러운 약간 뭐랄까 그 워크 셔츠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좀 재미있는 모양의 두 포켓이 달려 있습니다. 이 역시나 사실 빈티지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서로 다른 시대와 서로 다른 어떤 지역의 빈티지들을 잘 좀 버무려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느낌이 너무 좋다는 점입니다. 사실 작년에 이 디자인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너무 놀라웠지만 제가 그 제품을 입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조금 슬림했었어가지고. 근데 얘는 지금 4번 사이즈 입었을 때 완전히 넉넉하게 이렇게 이지하게도 입을 수 있고, 티셔츠에 아우터처럼 입어도 되게 매력적인데, 원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 제품이 3가지 컬러가 나오거든요. 3가지 컬러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비랑 그 다음에 슬라이트 그레이라고 하는 좀 밝은 그레이 컬러는 둘 다 동일한 원단입니다. 코튼과 그 다음에 레이온과 그 다음에 리사이클 폴리, 이렇게 3가지가 같이 혼용되어 있는데, 일단 폴리가 혼용되어 있고 레이온이 혼용되어 있다 보니까 이 폴리 레이온이 어떤 원단이냐면은 그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신 그 슬랙스 있죠? 슬랙스에 많이 사용하는 혼용유리예요. 레이온하고 폴리가. 물론 이제 폴리가 조금 약간 광택감도 있고 조금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조금 뭔가 탄성도 좀 있는 합성사인데, 레이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견이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찰랑거리는 맛을 또 더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코튼의 어떤 느낌까지 딱 같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냅하게 올렸을 때 이 빈티지한 느낌도 좋은데, 여름에 입기에 지금 바람 들어오거나 이게 통기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 특히 찰랑거리는 느낌까지 있는데, 동시에 이제 리사이클 폴리가 주는 어쨌든 좀 준영구적, 반영구적이다, 약간 그 원단의 내구성까지 좀 챙겼던 그런 친구이고, 사실 바느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깨랑 이런 옆구리 쪽에는 사실 그 트리플로 세줄 스티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것도 예전 워크셔츠에서 나오는 디테일이라, 개인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원단 퀄리티, 이 정도 제품을 만나는 게 저는 쉽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여름에 조금 스타일리시한 느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지 않은 느낌의 셔츠 스타일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 이 친구가 진짜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지금 긴 바지를 입었지만 반바지를 입으셔도 매력적이시고, 날이 더 더워지잖아요? 소매 더 올리면 돼요. 사실 저는 반팔 셔츠보다 긴팔 셔츠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아니 솔직하게 좀 많이 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친구로 한번 여름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셔도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셔츠를 좋아하시면은 되게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생각보다 저녁에는 또 날이 좀 쌀쌀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지금 이렇게 셔츠 단품으로만 입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뭐랄까 그 있잖아요, 그 티셔츠를 안에 입고 레이어링을 하셨다면은 나중에 좀 뭐 아침에 좀 선선할 때, 저녁에 조금 쌀쌀할 때 아우터처럼 걸치시고, 그 다음에 좀 낮에 활동하실 때 조금 덥다? 벗으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가방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방 안에 이렇게 넣고 꾸겨 넣고 다니면은, 사실 이런 애들은 그렇게까지 주름이 많이 생기는 애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입어주셔도 되게 매력적이실 거예요. 어쨌든 영상도 찍지만 또 원래 본래 업무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또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름에는 멀리 뭐도 덥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벗고 다녀도 더운 날씨가 여름 아니에요? 여름은 더운 게 당연한데. 그래서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무결님은 더위를 많이 안 타시나 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더위를 딱히 많이 안 타지도 않고 추위도 좀 타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막 이게 너무 더워, 막 너무 추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그 정도까지 막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영상에서 제가 추워도 진짜 춥다고 말할 수 없고 더워도 덥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덥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막 너무 더워서 진짜 못하겠네 이렇게 욕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더위를 조금 좀 무던하게 넘어가고 추위도 무던하게 넘어갑니다. 그냥 겨울이 추워야 되고 여름이 더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제가 남들보다 그래도 땀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땀이 그래도 제가 적지 않거든요. 땀을 진짜 많이 흘리는 편이에요. 근데 그냥 땀 나는 것도 더우니까 땀 나는 건 당연한 거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뭐 그것 때문에 막 엄청 뭐 편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그거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거랑은 별개로 제가 이제 아무래도 뭐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차를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좀 삶이 좀 어느 정도 동선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맨날 가는 곳을 가고 동선 자체가 멀지 않다 보니 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야외 활동 자체에서 오는 뭐 날씨에 의한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많이 못 느끼는 거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 셔츠가 반팔이 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이만큼 때문에, 그게 해봤자 이만큼이죠. 그리고 사실 더 말면 더 말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에도 사실 반팔 티셔츠보다 긴팔 셔츠를 이렇게 롤업을 해서 스타일링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런 셔츠가 심지어 여름스러운 원단이다?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셔츠를 좋아하는 거는 여름 느낌 나는 완전히 뭐 린넨 소재의 셔츠다 이런 느낌의 원단이 아니라, 조금 빈티지한 느낌의 코튼이 혼방되어 있다 보니까 그 코튼이 주는 어떤 느낌들이 같이 있어서 요게 여름에 즐기다가 가을로 넘어가면 아우터를 위에 입어서 또 스타일링을 할 수 있겠다. 이거 사계절 내내 입겠는데? 겨울에도 이너로 입을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이 나서, 그래서 사실 이 셔츠를 추천을 해드리고, 그래서 긴팔 셔츠를 좋아하는 겁니다. 긴팔 셔츠는 진짜 여러분 체형에 잘 맞는 어떠한 브랜드의 혹은 뭐 스타일의 셔츠를 하나 딱 구매해 놓으시면, 사실 스타일링을 매력적으로 하시려고 마음먹으면은 1년 내내 스타일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반팔 셔츠를 싫어한다라기보다는 반팔 셔츠도 반팔 셔츠만이 주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캐주얼하고 영하고 조금 더 액티브해 보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반팔 셔츠도 반팔 셔츠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름 한정으로만 좀 입을 수 있다 보니까 저는 반팔 셔츠보다는 긴팔 셔츠가 활용도 면에서 더 뛰어나지 않나. 물론 가격적인 면에서도 반팔 셔츠보다 긴팔 셔츠가 조금 비싸지만 반팔 셔츠도 내나 결국에 셔츠를 만드는 건 똑같아서 사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반팔 셔츠보다는 저는 그래서 여름에도 긴팔 셔츠를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더 경제적이고 좀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조금 더 다양한 계절에 입을 수 있으니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셔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나오는 셔츠들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셔츠를 제안하는 브랜드를 찾아보시는 노력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 예전에 제가 조회수가 좀 나왔던 영상 중에 좋은 셔츠를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남성 복신을 다시 봤을 때 그런 기본도 안 돼 있는 셔츠들을 보여주는 브랜드는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닌가? 너무 저렴한 애들은 또 그럴 수도 있나? 근데 어차피 셔츠는 여러분들 진짜 한 4, 5만 원대 밑으로 내려가면 다 거의 대부분 유니클로 쪽에 몰리기 때문에 네, 그 밑에 있는 셔츠, 유니클로가 다 커버할 수 있는 셔츠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봤을 때는 사실 그 위에 있는 셔츠들 중에서 요즘 이제 기본도 안 되는 셔츠가 잘 없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과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룩에 잘 어울리는 그런 브랜드들이 존재할 거거든요. 그런 브랜드의 셔츠들을 좀 마음에 들었다 하면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다양한 셔츠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티셔츠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아카이브를 늘려가 보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브랜드에서 결국에는 포함할 수 있는 세계관은 제한적이거든요. 그걸 너무 많이 다양한 스타일을 제안하는 것도 어쩌면 브랜드가 해야 되는 멋있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정말 중구난방식이 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브랜드나 비성복이라고 하는 이 한계 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맞는 그런 셔츠들이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땀수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그냥 좀 해볼까요? 아직 도착까지 한 5분 남아가지고 땀수가 사실 셔츠는 일반적인 다른 어떤 그 집기라고 표현하는 바느질과 이제 그 원단을 짜서 만들어지는 그런 옷들 중에서 셔츠의 바느질은 상당히 타이트하고 촘촘한 편이긴 합니다. 그치만 그게 꼭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원단과 바느질의 촘촘함은 합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원단이 너무 얇은데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촘촘한 바느질을 해버리면 구멍이 납니다. 구멍이 나고 그리고 오히려 원단의 내구성, 봉제 내구성이 더 떨어집니다. 원단 자체가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봉제는 항상 그 원단과 패턴과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건 있지만 그거에서 더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각 원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 디자인과 함께 가야지만 좋은 봉제라는 게 완성되는 거라 어떤 그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그런 좀 되게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모든 제품들을 평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린넨이나 실키한 실크 타입의 원단 120수에 근접하는 정말 얇은 원단 이런 원단이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좀 촘촘한 게 예쁘고 가지런한 게 보기 좋죠.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팅 때문에 레슨을 갑니다. 레슨은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걸 하다 보니까 이미 거의 20분 영상이 돼버려서 분량 조절 실패로 원래 제가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셔츠들이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조금 더 기본 스타일로. 근데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더 길어지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제가 여름 치트키 셔츠 편의 두 번째, 세 번째 편까지 아마 이러다 보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은 뭐 비에비어만 이렇게 엄청 심도 있게 다루는 것보다는 다른 제품들도 같이 조금 심도 있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좀 커졌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셔츠의 가장 큰 매력은 원단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셔츠라는 디자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긴팔이기 때문에 뭐 롤업을 해서 입었을 때는 여름에도 입을 수 있지만 가을, 겨울, 봄에도 충분히 스타일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이다. 버튼다운이 있다. 완성도가 좋다. 그리고 그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이번 시즌에 아직 조금 뭐 셔츠를 좀 고민하시거나 아니시면은 이미 셔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요번에 한번 요런 새로운 스타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너무 급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